안녕하십니까. 전환행동의 대표 김민웅입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대학에서 세계체제론을 강의를 해왔습니다.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500년 전에 어떤 방식의 경로를 통해서 발전해 왔는가, 세계체제 전체를 어떻게 형성해 왔는가, 이것을 규명하고 분석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세계체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소국의 발전사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대학에서 동아시아의 세계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과 결합을 해서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거쳐왔는가, 이런 점들을 강의해 왔습니다. 오늘 이 강의 영상은 조만간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특강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알려드리는 짧은 강의 영상입니다. 어떤 얘기를 다룰까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입니다.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 또 미일 정상회담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미국 사이의 세계체제의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이고, 이 가운데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더군다나 남과 북이 서로 갈려서 미국과 중국 이 영향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거대한 패권 체제가 어떤 방식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또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치명적 결과를 있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과정들은 우리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게 은폐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타난 외교 문서가 그 같은 분석을 용이하게 해주죠. 오늘은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바이든과 그리고 윤석열,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있었던 정상회담의 기본적인 내용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뭘 주목해야 될 것인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 문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어떤 강의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한미 정상회담의 풍경과는 좀 다르죠. 우선 그것을 진행하는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뭔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들은 일종의 경제, 안보의 동맹이 보다 견고해졌다, 기술 동맹도 견고해졌다, 그래서 동맹의 어떤 발전적 진화가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알리고 있죠. 과연 그럴까요? 그것이 도대체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히 군사 부분에 대한 얘기를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내용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공동성명, 한국어로도 되어 있지만은 국제적으로 영어 보온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문자나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평화와 그리고 번영, Peace and Prosperity에 대한 린치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대목을 좀 보기로 하죠. President Biden affirms, 실제로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확정했는가 하면 이라는 뜻이죠. Extended, 확장된 deterrence commitment to, 이 deterrence라고 하는 건 억지력이라고 하는 건데, 공격적인 그러한 전략 구성도 억지려는 형태로 상대가 공격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방어의 의미로 deterrence, 억지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국의 국방부는 defense라는 말을 쓰잖아요. Department of Defense, 방어청이죠. 근데 실제로 방어만 하는가? 저는 그렇지 않죠. 그간의 미국이 20세기에 이렇게 왔던 그러한 전쟁을 보면은 방어전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내용은 침략전쟁의 경우가 허다했죠. 이와 같은 군사력에 대한 커미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집중해서 책임을 지고 관찰해내겠다, 이런 의미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extend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나와 있는 문장들, including nuclear capabilities, 컨벤셔널은 재래식 무기고요. 미사일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핵전략까지 동원하겠다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사태입니다. 북이 핵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 전체가 비핵화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핵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통제가 돼야 되는, 그래서 비핵화의 과정으로 가야 하는데 미국이 핵무기를 동원하겠다, 그것까지 포괄해서 한반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다 확실하게 확정하고 거기에 책임지고 몰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가동할 수 있는 기구가 언론에서 EDSCG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원래의 명칭은 extended, 확장된 거죠. deterrence,
방금 얘기했던 억지력, 스트래티지, 전략, 컨설테이션, 논의하는 그룹. 이게 말하자면은 군사 전략 문제를 한미 간에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단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단위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가 있는지 우리는 뻔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틀 속에서 한반도 군사 체제가 확장되는 것으로 움직이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도권의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전시작전권이죠. wartime 전시죠. operational control 전시작전권의 이전 트랜지션인데 그 앞에 보면은 conditions based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조건이 갖춰져야만 전시작전권을 줄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 컨디션이라고 하는 게 혹시 뭘까요? 미국 정도 수준의 여러 가지 군사 기술이라든가 작전의 어떤 능력까지 도달할 경우에 비로소 주겠다? 이거 가당치 않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조건 아닙니까? 바로 이 조건을 계속해서 쥐고 있으면서 전시작전권을 넘겨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Wartime Operational Control을 결정하는 전쟁 개시권도 사실은 미국이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EDSCG의 틀 속에서 핵전쟁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군사작전권과 전시 시스템을 만드는 권한을 미국이 갖고 있다를 표명한 거예요. 뭐 이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다 현실로 엄전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to expand 확대하는 것이죠. 그 scope 범위와 그리고 규모 scale, combined military exercises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수준과 규모 이것을 엄청나게 크게 키우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이번에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훈련을 어디서 하느냐면 training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에서 그리고 주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around라고 표현되는 이 내용에는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만 문제까지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 우리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인 대치점에 한반도의 병력과 한반도의 운명이 끌려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연 이런 내용입니다. 주권을 그냥 넘겨준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한국과 일본의 한일 합방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한반도 전체의 운명을 군사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그 경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Deploy Strategic U.S. Military Assets라고 하는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배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사드 배치라든가 또는 핵항모의 진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다 이미 확정된 것이니까는 다른 소리 하지 말라. 시민들이 반대해도 이건 뭐 국가적으로 정리한 문제고 외교적으로 확정한 것인데 더 이상 이 제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마무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기감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한겨레 신문조차도 동아시아의 대변혁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이 우리 민족의 운명에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될는지에 대해서 통렬하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미 간의 정상회담에서 늘 강조되어 왔던 판문점 선언 정신이 빠져 있어요. 하늘과 땅 바다에서 일체의 적대적인 군사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미 군사 연합 훈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4.27 판문점 선언의 정면 위배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엔 이것조차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미국의 군사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를 기지화해서 자기 마음대로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근데 이것은 이걸로 끝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 한일 정상회담과 미일 정상회담을 했을 때는 그것은 한국과 미국 따로따로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판도를 정리하기 위한 방식으로 선택한 문제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함께 묶어서 미국이 주도하는 상황으로 정교하게 끌고 나가는 것인데 그 내용은 과거에는 그냥 말로만 잠깐 하다가 거둬들이거나 말았거나 이 정도인데 이번에는 공동성명에 명문화했다는 점 이것이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두 가지만 거론을 해보죠. Support, 뭘 응원하고 지지하고 함께 한편이 돼줄 것인가. Japan's, 일본의 Permanent Membership, 상임, Permanent 영구적인 거죠. On a Reformed Security Council,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영구적 권한을 갖는 위치로 만들어주겠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일본이 과거에 정범 국가가 돼 있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유엔의 안보리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그 국가를 안보리 안에 집어넣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썼냐면 Reformed, 현재 유엔의 구조는 보다 민주적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그 민족 개혁 속에 일본을 집어넣는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 중국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만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밀고 나갈 수 있는 저력과 기반을
다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stressed, 강조한 거죠. critical, 아주 치명적이고 아주 중대한, 그리고 너무나도 그만큼 중요한 close ties, 가까운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협동, cooperation. 어떻게 되느냐면 이 미일 정상회담 문건인데 여기에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가 아니라 among 해놓고 Japan, United States and the ROK. 어디입니까? ROK가 Republic of Korea. 한국 아니에요. 근데 이 close tie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고 싶은 말은 뒤에 딱 숨겨놓은 거죠. 뒤에 오게 하는 거죠. including security ties, 군사적 관계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 이거 뭡니까?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게 되느냐 하면 위안부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일본이 빨리 정리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쟁 범죄거든요. 전쟁 범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될 수 없죠.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형태로 해서 외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만들고자 하면 일본에서는 내부적으로 법적 요건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평화헌법 제9조를 폐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일본은 영구히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에서부터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돼서 바로 이렇게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 속에서 아시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신제국주의의 지도를 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1953년에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정리했던 이 조약 전체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한 내용 앞으로 다룰 텐데 여기는 여러 가지 모순도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한반도 정세라고 하는 것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운동을 펼쳐나가지 않으면 언제 어디에서부터 전쟁의 조건이 우리도 모르게 축적돼서 버튼 하나 누르면 전쟁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상의 시나리오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동아시아의 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역사,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근본적 요인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전환행동의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